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거나 누군가를 속였던 것들은 안 잊혀집니다.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. 초등학교 시절 한 시험을 봤는데 제 짝꿍 원표가 있었는데 중간에 가방을 놓고 시험을 받고 선생님이 바쁘니까 친구끼리 바꿔서 채점하기. 근데 저는 제가 원표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제게 막 틀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원표 시험지를 2개 틀리게 제가 조작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이 같은 동네였거든요. 원표가 계속 우는 거예요. 저는 원표 왜 울어? 말을 안 해요. 끝까지 말을 안 해요. 제가 세워서 물어보면 딱만 보고 울고, 결국 저희 집이 먼저라서 제가 먼저 집에 가야 되는 게 맞거든.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는 원표를 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원표는 저희 집에서 더 산동네로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원표를 데리고 걔네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. 정말 판자집 같은 데였어요. 밥 먹고 갈래? 그러더라고요, 저보고.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원표 여동생이 있었고요.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어서 밖에 못 나가,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편의 아버지는 그리고 엄마는 둘 다 막노동 일을 하세요. 그러니까 밤 늦게나 돌아오시는 거죠. 뭐 반찬 이래봤자 삐들삐들 말라버린 총각김치 같은 거 하나였고요. 그리고 서로 밥을 먹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. 그러니까 벽은 다 신문지로 발랐어요. 그 위에 그 원표가 받은 상장, 우등상장 같은 거죠. 그런 우등상장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그 이미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등불이었어요. 그 어둡고 춥고 가난한 원편의 방을 비춰주는 등불이요. 근데 제가 그 등불을 뺏은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. 너무 미안했고 차마 말도 못했어요. 말도 못하고 이제 어둑어둑할 무렵에 집 밖으로 이제 저희 집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원편의 집 밖에 이제 노란 불빛밖에 안 보이는 거죠. 백열등 불빛. 그 바깥에서 원표야 미안해, 원표야 미안해 몇 번 그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집으로 울면서 걸어갔죠. 끝내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요. 그렇게만 한 게 전부였어요. 전부였는데 제가 한 40 몇 살 때쯤이에요. TV 프로그램 중에 그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.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찾고 싶은 친구나 은사님이나 어떤 분이 있으신가요? 묻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딱 원표가 생각난 거예요. 살아가면서 무거운 바위 하나가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. 그 생각만 하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,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기회가 온 거지요. 그래서 결국 원표를 만났어요. 진행자가 그날 그 가슴 아팠던 일 기억하세요? 그러니까 기억 안 납니다.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.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. 원표한테. 원표야 너 정말 기억 안 나니?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. 기억 안 나. 기억 나는 거예요. 네, 다 모를 리가 없어요. 너 울었던 건 기억나니? 그럼 기억나지. 예, 울었던 거 기억하는데 자기가 왜 운 이유를 모르겠어요? 다 기억하지요. 그리고 그날 원표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.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얼마나 오랫동안 못했던 거예요.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니까,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니까 그것을 말할 때까지 거의 30년에서 40년이 걸린 거네요.
그날 이후로 훨씬 더 편해졌지요. 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거나 누군가를 속였던 것들은 안 잊혀집니다. 오히려 속은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속인 사람은 그걸 못 잊습니다.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죠.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라도요,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주 가끔씩 자기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. 나 참 근사한 사람이구나.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 찬물을 끼얹지요. 그러니까 잘못 행동했던 것, 누군가를 속였던 것, 이런 것들이 제가 근사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런 것들이 딱 고개를 들면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어요. 그때 제가 제대로 잘못을 고백했다면 저는 그만큼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원페일 말고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? 저는 그런 일들이 삶의 요소요소에 정말 많았어요.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.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?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어리석었든 철이 없었든 그 시간이라는 강물, 그 혼돈이라는 시간의 강물을 건너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 시간을 건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. 안 보이는 거죠. 많습니다. 저는 지금도 미처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를 빌지 못하고 넘어온 일들 많고요.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.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. 저는 놓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슴을 치는 거죠.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세상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,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. 그럴 때 틀렸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거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조금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.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. 그 다음에 내가 마음 아픈 걸 더 이상 과장도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백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더 중요한 건 상대가 사과를 받지 않았을 때 끝까지 기다리고 몇 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불같이 말하고 불같이 행동하지만 금세 그 마음을 사그라뜨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쩌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과해 올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. 자신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니까요.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요. 그런데 한번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걸 금세 풀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. 그때는 그 사람이 괜찮아,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때까지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. 사과하다가 이 사람이 사과를 받지 않고 시큰둥해져 있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. 심지어 그럼 엎드려 빌까? 죽을까? 진짜 억지죠. 그 사람은 이 상대방에게 억지로 빌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. 더군다나 그 일로 죽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. 단지 나는 지금 이 불편한 마음을 그 한마디 사과로 금세 풀 수가 없는 사람이야.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때는 당연히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으로 안 될 땐 세 번, 네 번, 10번이라도 끝끝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물러나야죠. 언제까지 사과해요? 네, 그가 받을 마음이 없는 건데요. 그러나 그가 언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땐 나도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